안녕하세요,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보면 정부의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덕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 통계를 살펴보면, 그 2007년 당시에는 그 총 55개의 그 사회적 기업들이 그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후 한 10여 년이 지난 2018년 12월 통계를 보면 2473개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 양적인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면서 매출액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에 따른 그 사회적 기업이 고용하는 이제 고용 인력들도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효과는 가졌습니다. 양적인 성장은 이렇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양적 성장 이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또는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그 동기나 어떤 생각들, 이제 그걸 저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동기 또는 의지, 목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제 마음가짐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사회적 기업을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 받는,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이겠죠. 뭐 정책적인 어떤 그 지원 정책에 의해서 그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 시작 동기들이 결국에는 그 사회적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어떤 그 충분한 재무적인 수익을 내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의 본래 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사회적 기업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10여 년이 지난 이후 이렇게 큰 성장을 이뤘던 것은 분명히 그 정부의 그 꾸준한 지원 정책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이제 3번의 그 사회적 기업 그 육성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그 지원은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육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지나치게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 하는 그 사회적 기업 본래의 그 취지나 목적과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출발이 정부의 일방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 3차 2018년 11년도에 발표한 그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그 제3차 사회적 기업 그 육성 기본 계획에 보면 그 육성 기본 계획 자체가 민간은 전혀 참여가 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정책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주민들 지역 발전과 함께 어떻게 해당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죠. 아직도 사회적 기업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기업을 안 하시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생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거나 실제로 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정부의 의존을 생각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을 하지 마라.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한 올해부터는 또 인증제가 바뀌었죠. 등록제로 사회적 기업을 아예 접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7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제가 그 사회적 기업 관련 그 컨설팅을 하는데 그분이 그 경기도에 그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그 사무실을 얻어서 직원 3명과 함께 이제 사회적 기업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이었어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털어놔요. 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재무적인 충족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 첨단, 그러니까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그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 맞아야 될지 자기 상당히 고민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이 중요하냐,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했더니 이분의 고민은 하나예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이 사회적 기업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문제는 뭔가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고민하신다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보류하십시오. 사실 말은 보류라고 했지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 뒤로도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또는 그 교육이나 강연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제 강연을 듣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재무적인 경제적 목적을 위한 재무 수익에 대한 지나친 강박에만, 물론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무적인 수익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절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크게 이제 재무적인 수익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성장하느냐와,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을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회적 기업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운영을 해서 더 나은 어떤 사회적인 혁신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TV에서 쭉 해왔던 방송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가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라고 했을 때 꼭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CEO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회적 기업가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려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목적, 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영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사회 문제 인식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전략,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인건비 받아서 또는 사업비 지원받아서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 되면 이제 자립해서 사회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건 순서가 틀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때는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이게 많이 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의 지원 결과를 보면 2007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당시에 보면 예산이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이 1215억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1895억 원으로 최고점에 올랐죠. 그러다가 2017년에는 1313억 원으로 다시 줄었어요. 이게 이제 2008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건데, 이 사회적 기업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인건비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충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에서 가장 많은 그 인건비 지원이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많이 이제 줄어서 2017년 정도 보면 2017년도부터 보면 전체 예산에서 한 50% 정도를 좀 상회해요. 물론 초창기에는 거의 90%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인건비 지원이 끝나면 이 인건비 지원이 종료가 되면 그 인건비로, 그러니까 지원되던 인건비로 급여를 주던 그 취약계층이 됐던 아니면 고용되었던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 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종사자나 아니면 대표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바라거나 또는 지원에 지나치게 이 목적을 두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너무 지나치게 이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에만 그 포커스를 맞추는 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초기에 사회적 기업들을 양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 유인책으로서 인건비 지원하고 뭐 사업비 지원함으로써 양을 늘리려고 했지만 실적으로 질적인 발전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는 전혀 지금 뭐 전혀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지원한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괄목할 만한 질적 성장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총 한 14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의 범주로 나누면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내용이 한 10가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발굴하고 이제 사업화 지원하는 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 뭐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사업 개발비, 그다음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 판로 지원, 금융 지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부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인 부분은 빼고 기업 부분에만 맞춰져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재정 지원에만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는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금전적인 유인책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도록 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회 문제 인식이라든지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즈니스와 그리고 어떤 이 사회 문제 해결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배제된 채 오로지 기업을 창업하는 데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런 그 기업의 창업에 중점을 둔, 금전적인 지원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현혹돼서 사회적 기업을 하거나 또 했던 분들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대략 한 2,400개 되고 있지만, 뭐 실제로 그 끝까지 성공해서 완주하는 기업도 별로 없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그러니까 기업을 세워서 뭐 어느 정도 요건을 채워서 인증 요건 채워서 인증받았지만 실제로 꾸준하게,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 고용했던 인력들을, 계속 고용 유지를 통해서 목적했던 바를 잘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려는 사회적 기업 창업자나 또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회적 기업을 정부의 지원 정책에만 의존하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적 기업이 양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원보다는 어떻게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더 나은 어떤 생활 조건,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위치에 점해져 있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각오로 사회적 기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 없이 기업할 거면 굳이 사회적 기업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규모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런 얘기해요. 굳이 뭐 사회적 기업을 뭐 그렇게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사회적 기업 인증 안 받고 그냥 사회적 목적 회사라고 하는 명치로 그냥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나 목적을 가지고 일반 기업으로서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시는 분,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시려는 분, 또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들, 사회적 기업은 결코 정부의 지원으로 수동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회적 기업을 필요 이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철저히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할 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이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